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지붕 아래 불법 수의 계약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이 둘이나 있습니다. 바로 대구 중구의회입니다. 지난 7월 중구의회 배태석 의원에 이어 권경석 의원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중구의회는 권경숙 의원에 대해서 제명 징계를 내렸는데요. 7명으로 출범했던 중구의회, 이제는 의원 5명만 남았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구청과 17건의 수의 계약을 맺어 1,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걸로 알려진 두 업체. 권경숙 의원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건은 겸직 신고를 한 업체였음에도 공무원이 착오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15건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법 위반인 줄 알면서 5년간 15건 860만 원을 거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윤리특위에서도 제명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와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중국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중국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또 뼈를 깎는 쇄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도 권 의원처럼 수의 계약 문제로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1,6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6월에는 국내힘 소속 김효린 의원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2,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 이경숙 의원이 선거구 바뀐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아직도 의정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제명으로 중구의회 의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구의회는 내내 지금 의원들이 서로 편갈라 다투고 또 제명까지 안 갔지만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실상 의원으로서 역할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수 역할을 지금 거의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편 권 의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재판부 신문에선 당시 고발사주 관련 문건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서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7년 가까이 근무한 노동자의 급성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제련소와 백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석포제련소의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중대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지원 기자 보도합니다. 2016년까지 6년 9개월을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4년 전 산업재해를 신청한 진현철 씨. 그는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뜨거운 중금속 찌꺼기를 처리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는데 일을 시작한 지 7년이 채 안 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심하게 맡으면 뼈가 녹는다고 이렇게 거기도 붙어 있어요. 아니 옆에 나무가 다 죽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어요? 제일 가까이서 그 김을 마시는 건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 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백혈병 원인 물질이 노출 기준치 이하여서 재련소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진현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산재 불승인의 근거가 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의 한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측정 시기가 실제 진 씨가 해당 업무를 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 일회성으로 이뤄졌는데 그 사이 공장 시설이 크게 개선돼 진 씨가 실제 노출됐던 작업 환경과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해인자 노출 기준의 맹점도 짚었습니다. 노출 기준은 특정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정했지만 재련소처럼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유해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또 유해인자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노출 기준 이하라고 해서 직업성 질병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진 씨가 근무 중이었던 2014년 당시 석포재련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하청업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노출 기준을 최고 252%, 황사는 146.5% 초과했고 배기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로감독 도중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치과 사회 통념에 따른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진 씨의 산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가 산재보상보험법상 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인데 그 상당 인과관계를 의학적 관련성으로 좁혀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의 오랜 판단 취지였거든요. 이번 판례도 그러한 취지에 맞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곳 영풍 석포재련소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혈병 진단 이후 6년 만입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 중에 들려온 기쁜 소식에 며칠 만에 컨디션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당연한 결과인데, 근데 좀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다칠 줄 알고 있었는데 대기업을 이긴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성소했으니까 좀 마음이 좀 달라지죠. 보는 사람마다 다 말랐다고 했는데 한 3일 때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재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현철 씨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50년 동안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고 또는 그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불승인 처분이 직권 취소돼 진현철 씨는 산재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산재를 인정하던 근로복지공단의 종전 입장이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영풍그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파악된 바가 없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의 한 저수지 교량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거푸집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미쁨 기자 보도합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한 저수지. 공사 작업 중이던 교각 구조물이 저수지 아래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낮 11시 10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저수지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7m 아래로 추락해 물에 빠졌고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1명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다행히 헤엄쳐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20일 경북 예천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병한 이후 엿새째 전국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어제 안동 한우 농가에서 소 한 마리가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소 농장의 반출, 반입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소는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가축 방역관에게 임상 검사를 받으면 이동이 허용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최근 들어 멈출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 침체된 세계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0.25%이던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5.5%까지 22배나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등달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 이후 우리 경제는 금리가 오른 뒤 5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멈춘다 해도 단시간 안에 국내 경제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고금리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 미국 경제나 혹은 유럽 쪽에서의 경기 둔화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구 경북 지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의 기업들은 기업 자유예금은 줄고 대출은 증가하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나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나 이런 내수가 지금 부진한 상태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 부진한 상태고 이제 유일하게 수출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바닥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국면에서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하나원큐 K리그2 2023에서 김천 상무가 말 그대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우승 후보로 손꼽히다가 리그 막판 부산에 밀리면서 자력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끝에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K리그1 무대 복귀를 이뤄낸 김천 상무의 이번 시즌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위 부산 아이파크와 승점 1점 차 2위로 K리그2 최종 라운드를 앞둔 김천 상무. 경기를 앞둔 정정용 감독은 담담하게 눈앞에 놓인 서울 이랜드와의 90분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상대를 압박한 김천은 전반 37분 김현욱의 득점으로 앞서갔고 경기는 1대0 김천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홈 최종전을 마친 김천 선수단과 관중들 모두의 시선은 이제 같은 시간 펼쳐진 부산과 충북 청주의 맞대결로 향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 부산의 리드가 이어졌지만 청주가 기가 막힌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고 우승과 자동 승격 티켓의 주인공은 불과 몇 분 사이 뒤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대로 경기 결과를 냈지만 부산이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조금 내려놓은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청주가 비겨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던 김천 상무. 6월부터 팀을 지휘한 정정용 감독의 부임 이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니 여름 내내 1위를 질주합니다. 특히 정정용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펼쳐진 12경기에서 11승 1무라는 압도적 성적을 거둔 김천 상무. 아시안게임 차출과 전역으로 팀 에이스 조영욱이 팀을 떠났고 1위 자리를 시즌 끝자락 부산에 내주기도 했지만 뚝심 있는 지도력으로 팀을 한 시즌 만에 다시 1부에 밀어올렸습니다. 2부보다는 1부 큰 무대에서 더 큰 거를 내다볼 수 있고 사실은 여기가 군대 면제만 되면 더 큰 비전을 꿈꿀 수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부임과 함께 약속했던 1부 리그 진출이란 목표를 이뤄낸 정정용호. 다음 시즌 K리그1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이전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달성군 천내리의 대구교도소가 하빈면 간문리에 새로 지은 수감시설로 옮겨가는데 내일 재소자 2,200여 명을 이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들은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권총과 가스총을 지닌 교도관이 동행합니다. 탈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구경찰청은 무장한 기동대와 특공대 300여 명, 순찰차와 버스 등을 투입해 감시합니다. 새 대구교도소는 연면적 6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형장이 없고 최첨단 전자경비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제 오후 1시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저수지에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근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증서를 경상북도와 고령군에 전달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지난 9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내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최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의 학생 선수들이 전국체전 종합 3위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696명은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학기부터 학생 선수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하게 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